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강릉 과학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수소탱크를 시험 운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는데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오후부터 정밀 현장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현재 지열발전소 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물 주입량에 따라 지진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만큼 종합적인 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서울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따뜻한 남서류가 유입되는 가운데 오늘도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가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 35도, 경산 36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높아 무척 덥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33도 안팎의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때이른 5월 더위에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여름도 지난해보다는 덜하지만 역대급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또 장마는 늦게 시작되지만 게릴라성 호우는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날씨 전망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여름에나 볼 수 있었던 쿨링포구가 벌써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인공안개 터널을 지나면 더위가 조금 가십니다. 전국에서 가장 덥다는 대구는 이미 한여름 더위가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5월 달이라서 그렇게 막 덥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나와보니까 너무 여름처럼 더운 것 같아요. 살짝 6, 7, 8월이 많이 걱정돼요. 기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상 두 번째로 빠른 폭염특보에 공원의 바닥 분수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영남에 이어 전남과 수도권, 강원도 등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되게 더운 것 같아요. 5월 달인데 벌써 한여름이 된 것 같고. 시민들의 걱정대로 올여름 더위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예년보다 조금 높은 데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중국 내부의 열적 고기압 영향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지난해보다는 더위가 심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봄철 동안에 티벳에 눈이 많이 덮여 있어서 티벳 고기압의 발달이 다소 저지되면서 작년과 같은 강하고 지속적인 폭염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마는 예년 6월 하순보다 늦게 시작하고 장맛비도 남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 이후에는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개에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만 온난화 영향에 엘니뇨까지 가세하면서 슈퍼급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강릉 과학단지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2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상자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 벤처기업인들로 견학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봉변에 당했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하늘 위로 검은 버섯 구름이 계속 피어오릅니다. 밑에 전기가 또 올라와. 건물은 유리창이 모두 깨져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주변은 부서진 잔해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뭐랄까 천둥 치는 것보다 뭐랄까 엄청나게 컸어요. 술탄 폭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가 들렸으니까. 어제 오후 6시쯤 강원 강릉시에 있는 과학산업단지 안 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37살 권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42살 김모 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온 세라믹 업체 경영인으로 견학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변을 당했습니다. 견학을 온 분이 5명이 있었고요. 이 견학을 안내하신 분이 이 테크노파크의 팀장이 이 안내를 하였고요. 폭발이 일어난 공장은 태양광과 수소를 이용해 연료 전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설치된 400세제곱미터 규모 수소 탱크 3기를 지난달부터 시험 운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공장 3개동 3,300제곱미터 규모의 건물이 부서졌고 강원지방기상청 등 주변 다른 건물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서 수소가 나오는 것은 수소 탱크에 저장을 하고 오늘 한 것도 시운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중에 이제 사고가. 소방당국은 현장 수습을 마무리하는 대로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대전 유성구 문지동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문제캠퍼스 행정동 건물 4층의 한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건물 내부 5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탔고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손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무인장치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터지면서 폭발음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일어난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부조사연구단은 이번 지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 지열발전소의 위험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발생한 5.4 규모의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연지진 직전 상태의 단층 사이로 지열발전소가 주입한 물이 흘러들면서 이른바 방아쇠를 당겼다는 겁니다. 연구단은 현재의 지열발전소 관리 체계로는 포항 지진과 같은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지열발전소는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 상황을 확인하는 신호등 체계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항은 2.0의 지진이 발생하면 압력을 낮추고 2.5 규모의 지진이 나면 물 주입을 멈추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제 단층의 위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포항에서 주입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아무리 크게 나도 3.7 이상은 날 수 없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5점이 훨씬 넘는 그런 지진이 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항 지진은 그게 맞지 않다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물 주입 후 2달 뒤에 지진이 발생한 것도 땅속의 위험도가 끊임없이 변한 증거라고 연구단은 말했습니다. 오퍼레이터 입장에서 물을 넣고 줄이고 압력을 줄이고 이런 이제 위험 관리 체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영향을 받는 쪽의 입장에서 어떤 위험이 사전에 있었고 어떤 위험이 시간에 따라 바뀌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을 해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연구단은 발전소의 의사결정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위험관리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포항 지진에서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지열발전소에 대한 관리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김성수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연구개발 예산 20조 원 시대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임 본부장은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연구자들이 연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과기혁신본부장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소통과 부처 간 협업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임명된 김 신임 과기혁신본부장은 서울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30여 년 동안 화학연구회에서 신약연구종합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한 신약개발 전문가입니다.
5G 시대를 맞아 영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홀로그램을 지금보다 250배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초고화질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이른바 꿈의 영상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홀로그램을 만들려면 레이저 같은 여러 광학기기가 동원됩니다. 화질을 높이고 시야를 넓히려면 빛을 내는 액정의 화소 간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화소의 구조를 평면 대신 수직으로 쌓아 간격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소들을 한 층 위에 나란히 쌓아 올림으로써 굉장히 작은 크기로 1마이크로 크기까지 줄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홀로그램 영상을 더 넓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평면으로 늘어졌던 화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을 수직으로 쌓아 면적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세계에서 가장 작은 1마이크로미터 화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보다 최대 250배 이상 초고화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홀로그램 영상 시야각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은 시야각이 2, 3도로 좁지만 이 기술은 최대 30도까지 넓힐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올해 안에 72,000 화소 수준의 3.1인치급 홀로그램 기기를 개발하고 홀로그램 영상 기술도 20인치급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R, VR은 현재 안경을 껴야 되지만 이런 우리 홀로그래픽 기술은 안경 없이 자연스러운 입체를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송이나 스포츠 중계라든지 의료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산호세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위크 2019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은 이번 성과는 향후 나노미터급 화소 개발에도 활용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도로에 있는 낙하물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도로에 떨어진 화물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인 로드킬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를 탑재한 대형 트럭이 도로를 주행하다 낙하물을 발견하면 낙하물을 빗자루로 쓸어 담듯이 수집하는 원리입니다. 일반 낙하물은 한 번에 5kg, 로드킬은 10kg까지 수거하며 운전자는 수거 과정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5월 말까지 시범 운영 뒤 실제 도로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확인해 보완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러스 매개체인 불법 축산물 근절에 나섰습니다. 단속 현장을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인 상호화 점포들로 가득 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차이나타운 거리. 소시지나 만두 등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혹시나 국내에 불법으로 들여온 돼지고기가 유통되고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합동 단속반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신경 처음 전화하는데요. 저희가 냉장고랑 냉동고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잠깐만 나오시죠. 한계조 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축산물이 판매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현재는 중국이나 주변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농식품부하고 식약처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품받은 소시지가 어디에서 들여왔는지 영수증도 살피고 직접 납품업자에게 전화해 돼지고기의 원산지까지 확인합니다. 불법 축산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축산물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할 예정이고 해당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정부 합동 일제 단속은 모두 59개 반 177명으로 편성됐으며 외국인 밀집 지역 149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내용은 불법 해외 축산물 판매 여부와 원산지 허위 표시, 축산물 표시 사항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축산물과 항만으로 들어오는 중국 보따리상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며칠 전 한빛 1호기가 수동 정지한 사고에 대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고 당시 재가동을 위해 안전성 시험을 진행 중이었는데 테스트 중에는 원전 출력을 5% 밑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갑자기 출력이 18%까지 올라갔고 12시간 뒤에야 수동 정지한 사고입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정하고 출력 상승 시 원전을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등 사고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